ITS라는 거, 그래서 CITS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20년 동안 그 이상 해왔던 ITS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에서의 어떤 상관관계, 연관관계,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양시의 고민, 마치 자율주행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지 알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사업 자체만을 좀 소개해드리면 뒤에 좀 세부적으로 있지만 버스 2대를, 스카이리스 버스 2대를 제작했고요. 스마트 시도로 자율주행 센터, 그리고 테스트 이런 식인데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자체는 마침 또 경기도하고 인연이 돼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약 100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 거기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됐죠. 그래서 2021년 정도 설계를 해서 2022년부터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자율주행 사업을 했고, 올해 7, 8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죠. 실제 운영은 시범 운영기간을 좀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한 1, 2월부터 운영을 해서 좀 있으면 만 1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운영 기간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서 행정적인 거. 행정적인 것도 결국에는 자율주행 사업만 처음 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 처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낯설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시범 운영지구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국토교통부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져서 타이트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혹시 자율주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여러 관련 기관, 지자체를 포함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구축보다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1, 2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뭔가 마인드나 절차나 나름대로 전략을 정립시켜 놓고 이미 사업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막상 닥쳐가지고 더 많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은 GRO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외부 매핑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몇 수천 명에 대한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죠. 설문조사죠. 시민들 서로도 설문조사에서 선택을 좀 하게 했고요. 그 위에도 이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또 일부러 노력했던 건,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행정적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가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얼굴, 첫 단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지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업자건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건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노선 선정이었죠. 이 자율주행 사업을 안양시 지자체가 왜 할까,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냐라고 혹시 퀘스천 마크를 던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의 필요성, 그 노선의 타당성이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지자체가 자율주행을 할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 단계인 거고, 뭔가 공모사업이고 첫 스타트를 할 때 내부적인 시장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받고 온다? 결국에는 왜 할 거냐라는 거에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안양시는 총 5개의 지하철 중요한 역세권이 있고 여기에 범계역에서 비산체육공원이라는 거, 이곳에는 새롭게 단연간의 먹자 골목이, 먹자 문화센터라는 말을 할 정도로 큰 뭔가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지하철역하고 이 공간을 이어주는 버스 노선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보면 버스 노선을 신설할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를 자율주행으로 운영해보자. 컨셉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두 번째 거 여기 보시면 새벽 00시부터 02시 낮 노선이 아닙니다. 파란색은 낮 노선이지만 적색은 새벽 시간인 거죠. 이 5개의 역을 이어주는 이 역세권이라는 게 유흥가 위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새벽에 유동 인구가 전국에서 토반에 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12시만 되면 지하철에서부터 버스 노선, 대중교통이 많이 끊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취약 시선을 좀 해보자. 즉 버스 노선의 사각지역과 취약지역을 자율주행 노선으로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많은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이제 구직난, 이건 사실 버스뿐만이 아닙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직난과 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자꾸 단축되고
새벽 시간, 그러니까 야간 운행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운전자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은 길어지고 수익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민간 버스 운수회사가 노선을 폐지하는 경우까지도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이런 걸로 대중교통의 어떤 서비스나 이동성이 취약해진다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당위성을 찾기 위함인데 마침 또 국가에서 교통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버스 셔틀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양시가 사업하고 있는 것과 뭔가 좀 잘 연계돼서 정부 정책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안양시도 올해에 중공영제라고 하죠.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건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서울시처럼 중공영제를 통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노선을 확보하고 시간대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운수회사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오케이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차량 제조사를 잘 만나야겠죠. 기술력 있는 제조사의 자율주행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이 택시든 카니발이든 아니면 18인승 버스든 45인승 버스든 간에 뭔가 거기에 어떤 센서를 붙여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안전성과 주행력을 확보하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안양시 사례를 보면 총 5개의 라이다와 1개의 레이더, 5개의 카메라가 각각의 어떤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다가 제일 좀 고가의 센서 통으로 기억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레이더, 자, 카메라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 텐데 그거는 이제 차량 제조사 쪽인 거고 저희가 지금 자율과 지자체 ITS의 협력이잖아요. 협력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기초지자체인 안양시는 CRT 사업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광역도 못하고 있지만 CRTS가 아닌 ITS에서의 현 시점의 기술력을 봤을 때 보행자 케어, 스마트 횡단보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CCTV를 통한 어떤 돌발 상황을 감지하는 게 굳이 CRTS나 자율주행 협력주행으로서의 어떤 부각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의 ITS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자율주행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할 건지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연계할 건지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연계하다 보니까 사각지역만 추가로 뭔가 설치해가면서 이런 어떤 인프라를 확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검토하느냐. 그 누가라는 건 과연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전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 그러면 과연 ITS에서 하는 부서에서 다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ITS에서 뭔가 선두에 나가서 이런 것들 연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20년 동안 해온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 통합해서 잘 활용하고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냐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안양시 센터가 마침 그 자율주행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앞에 겉에 건물과 안에 내부 상업판만을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그 1층에 그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1층에 저 왼쪽 부분에 자율주행 차고지 및 충전소 및 정비소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했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많이 어쨌든 그런 좀 체계적인 뭔가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을 했고 이런 의지들은 우리가 자율주행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디 국토교통부나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때 이 지자체에 대한 어떤 참여 의식,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평상시에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좀 잘 평가에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층에 홍보관을 꾸렸는데 1층 홍보관에도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센터가 교통센터는 아닌 통합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단독 건물, 독립된 건물이고요. 여기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스마트 교차, 버스 정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주차장 다 교통이죠. 하지만 치안, 복지, 환경, 스쿨존, 재난재 이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통합 시스템에서의 이 부분이 교통이죠. 시스템 구성도로만 놓고 보면 이미 이 안에서 ITS와 자율과 심지어는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 통합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사실 이 전체 시스템 구성도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 자율주행 차고지를 이제 만들었죠. 이 부분도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 셔틀의 어떤 시작점, 첫 번째 정류장을 스타트하는 공간이 어디 외딴 부지를 확보해서 여유 있는 공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 역세권인 굉장히 공시지가가 높은 이런 곳에 차고지를 어쨌든 만들어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장점은 생각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체감, 풍부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체계적인 어떤 지원도 여기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버스를 타죠.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을 하고요. 내릴 때 설문을 받습니다.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마을버스와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죠. 자, 그러면 이 기준들은 뭐냐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스마트 크루즈 그러면 뭔가 앞뒤차와 거리를 유지해주고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요소죠. 자율주행은 일단 차선을 본인이 선정을 합니다. 5차선 도로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라이다 정도는 여러 가지 센서에서 내가 몇 차선으로 이 시간대는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차선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우회전을 스스로 하고요. 좌회전을 하는데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인지를 하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의 신호를 파악을 해서 내가 직진을 해야 될지 정지선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민이 직접 체험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저희는 자율주행 사업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에 자동으로 정차하고 또 자동으로 출발하면서 불법 주행 차량이 나왔다거나 신호 위반한 유턴 차량이나 뭐 이런 끼어들기 차량이 있다 그러면 자동 회피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 개념으로서의 사람은 지금 어쨌든 반드시 타야 되는 그런 경우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서 운행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명히 일반 자율주행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운전석에는 라이다 센서와 CCTV 센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라이다라는 것은 내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의 모든 사물을 인지를 하고 이와 관련된 CCTV 영상이 매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선을 변경하고 우회전을 하고 하는 이 정밀지도, HTV의 정밀지도 기반에서 정확한 정밀지도 GPS 작전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라이다 장비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에는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건 내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깜빡이를 켜는지 정류장에 도착되면 안내가 되는지 그리고 신호를 인지를 하는 장면들 그리고 우회전하면 우회전,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내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스플레이와 같이 매칭을 시켜줌으로 해서 자율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설명도 듣고 자율주행을 하지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무조건 제공을 좀 해보자 라는 쪽의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IT 사업을 하면 그 중에 노하우가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운영비 부담인데 이 운영비비 구축비는 결국에는 ITS가 과연 얼마나 시민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우리가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 체감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민들한테 이 체감에 의한 설문조사가 아무 데이터가 아닌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의원들이 어떤 운영비나 향후 확대 구축 사업비에서 뭔가 우리한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체감이 곧 저희는 예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이제 운전대 옆에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은 브리핑을 듣고 여기까지 탑승을 하는 게 1시간 반 체험에서 한 30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좀 더 계속 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센터 운영 플랫폼입니다. 정밀 지도가 있고요. 이 버스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을 하면서 왼쪽 상단에 있는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태, 오른쪽에는 CCTV 5대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고 그 영상이 올라오면서 옆에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정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이 제일 1번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순위 높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도 같이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CCTV는 다 스마트 교차로나 ITS 영상입니다. 자율주행이 갈 때 뭔가 이 자율주행을 추적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팝업이 뜨는데 얘를 모니터링하는 그 CCTV는 별도 추가로 설치한 게 아니라 ITS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겠죠.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겠죠. 안전이라는 어떤 컨셉에 의해서 관련된 데이터 분석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자율협력주행에서 지자체의 센터가 해야 될 역할, 왜 ITS가 자율주행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어려웠던 거를 말씀드리면 이 자율주행 사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버스 중앙주행차나 어떤 격자의 신도시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도심을 포함해서 안 좋은 교통 여건을 달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 있게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안양시 자율주행 사업은 좀 하나의 다른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걸까요? 어떤 지점을 이렇게 많이 찍어놨을까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 낮에 노선, 이게 새벽 노선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ITS 기존에 있는 시설물만 찍어봤습니다. 저 시스템을 기존에 20년 동안 구축한 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솔루션 소프트웨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가느냐에 따라서 단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자율협력주행에 어떤 기술 모두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역시나 CITS 개념을 가죠. 만약에 CITS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게 일부분이 될 뿐이지 CITS 자체가 협력주행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플랫폼에서도 말씀한 스마트 교차로가 모니터링하고 ITS CCTV가 모니터링하고 교차로 CCTV가 모니터링하는데 저희는 방범까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 CCTV도 모니터링합니다. 스마트 교차로에서 자동차로 파워 차량이 뜨죠. 스마트 교차로에서 첫 번째 우회전을 하거나 두 번째 우회전을 하거나 첫 번째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 교차로에서 모니터링합니다. ITS 카메라는 사실 프리셋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스마트 교차로가 그만큼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ITS 카메라로 얼마든지 차량 상태를 또 파악하거나 이런 골목길 같은 좀 안 좋은 도로로 들어갈 때는 사실 교통 카메라는 별로 없고요. 방범 카메라. 방범 카메라가 치안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저희가 다 연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범 카메라에서 실제로 회차하고 지나가는 모든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신호도 연계가 되어 있고 스마트 교차 버스 정보 시스템, 즉 버스 정류장의 자율주행 도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종수 면허라는 것들을 받고 그러면서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불법 정차 단속은 단속을 해야죠. 여기가 되게 구도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정차가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 정차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신호 정보 이건 또 뭐 별도로 할 얘기가 많지만 좀 하고요. 앞에서 경기교통공사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는 별도 앱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똑타 앱에 저희 안양시 자율주행 노선과 예약 기능 첨부를 해서 이것도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뭘까? 그렇지 않으면 앱을 개발했겠죠. 근데 그 앱을 과연 안양 시민이 몇 명이 다운로드해서 얼마나 운영할까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운영 범위 내에서 똑타 앱을 해서 DRT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하나 넣어서 개발을 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대중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정류소 안내 표지판과 노면 표시 철도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노면 표시와 표지판 그러면서 연속 표시나 정류장 이거 뭐 우리 사업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허가 부서가 관련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전에 이런 협의들이 안전적인 자율주행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센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새벽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안전기가 서비스 치안 앱이지만 이런 거하고도 자율주행하고 연계를 해서 새벽에 귀가를 안전하게 해주는 어떤 이런 컨셉들로 계속 하나씩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이 현재는 무료입니다. 원래는 계획대로 쓰면 벌써 유료였을 텐데 이 자율주행 체험에 대한 신청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료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정도의 만족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마을 버스와 뭐 동일하게 되면 굉장히 극찬인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안전거리를 굉장히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뛰어들게 해도 급브레이크를 밟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버스처럼 스무스하게 타고 내렸다? 그럼 굉장히 극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자율주행 버스가 또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층 여기 자율주행 차고지면 1층 이렇게 홍보 체험관을 전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제도사와 운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골랐습니다. 결국에는 운수회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결국에는 운수회사가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멀지 않은
가치가 있는 거.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지금의 어떤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과 구축 사업에 나머지 90%를 쓰고 있지만 그 10%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걸 누가 운영하고 누가 구매해서 상용화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정부기관도 운수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지금부터 형성해 나가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 해주더라도 운수회사 운전자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자율주행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선수형으로 구성한 이유가 제조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정감을 가지고 운수회사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갈등관이죠. 뭔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변담을 해주면 여러 가지 밥그릇싸움 같은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지자체마다 헤쳐나가는 방법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공통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역시 우리가 사업부터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 시작하면 이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고요. 확실히 늦고요. 그 전에 혹시 설계를 한다거나 그 전부터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자율주행 사업은 안양시가 이렇게 뭘 선도하려고는 하고 싶어서 제가 담당 팀장이지만 하고 싶어서 솔직히 한 게 아니라 한 4년 5년 전을 회귀해 보면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들이 설득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꾸릴 수 있는 조직일 체계를 갖춰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잘 만나야겠죠. 자, 이 모든 게 하나라도 엇박자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어도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추진을 못하고요. 시장님의 의지는 있는데 갖춰주는 조직이 기술직렬이나 여러 가지 추진 동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사실 제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고요.